포테이토 씨에게 무슨 일이 있나요? 왜 모든 캐릭터들이 웃을 때 넘어지나요? 이것들은 우리가 페파피그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풀리지 않은 질문들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할 페파피그의 신비로운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모든 캐릭터들이 웃을 때 넘어질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모두가 웃으며 넘어지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나요? 모두 무릎 보호대와 헬멧을 써야 할 텐데 진짜로 왜 웃으면 넘어질까요? 그리고 이걸 알아야 해요. 마담 가젤은 뱀파이어일까요? 마담 가젤은 호박 파티 에피소드에서 거울에 비치지 않았고 내레이터도 이를 알아챘어요. 이 에피소드에서 마담 가젤은 수지의 뱀파이어 의상이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고 했어요. 이로 인해 사람들은 마담 가젤이 뱀파이어라고 추측했어요. 또한 마담 가젤의 집 에피소드에서 집 옆에 오래된 크리스마스 트리 때문에 집이 삐뚤어져 있어요. 미스터 불이 나무에 올라가 생명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박쥐들 마담 가젤은 자신의 친구들인 박쥐들이 예전 시절을 떠올리게 해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도요, 나무는 매우 크며 마담 가젤이 어릴 때부터 소유해 왔습니다. 이는 마담 가젤이 불멸일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두 에피소드는 사람들을 오싹하게 만들었고 페파피그 프랜차이즈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어두울 수 있다는 점을 은근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뒷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미스터 폭스는 페파피그에서 수상한 캐릭터입니다. 할아버지 피그는 닭을 재우는 에피소드에서 일부 동물은 밤에 먹이를 먹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옆을 돌아보자 미스터 폭스가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납니다. 정말 수상한 일입니다. 모두 알다시피 여우는 밤에 농장을 습격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죠. 그래서 미스터 폭스가 밤에 닭장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것은 뭔가를 암시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에피소드에서 경찰서 밖에서 몇몇 포스터를 볼 수 있습니다. 포스터에는 양쪽에 각각 여우 심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미스터 폭스가 경찰에게 지명 수배 중임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가게에 있는 모든 물건에는 그의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이 스티커는 포스터에 있는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모든 것이 매우 흥미롭게 보입니다. 웃기지만 그가 진짜 전문 도둑이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더 웃긴 점은 꼬마 프레디가 경찰이 되고 싶어하는 타고난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페파와 수지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리고 소녀들의 상상력이 몇 년 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그들은 어른이 된 프레디 옆을 지나가는데 그는 이미 경찰이 되어 있습니다. 프레디가 미래의 미스터 폭스를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미스터 폭스는 수상하다는 점입니다. 어느 에피소드에서 가족이 TV로 미스터 포테이토의 운동 프로그램을 봅니다. 페파피그 세계에선 감자가 건강의 상징인 듯한데 여기서부터 점점 이상해집니다. 미스터 포테이토는 시청자들에게 과일과 채소 섭취를 권장합니다. 본인도 자신이 채소인 걸 알까요? 그럼 이건 의상을 입은 말하는 동물인 건가요? 아니면 미스터 포테이토만 이곳에서 유일하게 거대한 살아있는 채소인 건가요? 꽤 이상하죠. 이제 소방차 에피소드에서 페파피그의 가장 충격적인 질문 중 하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빠 피그와 축구팀이 바비큐를 위해 모입니다. 바비큐 등장인물에는 채식주의자인 얼룩말, 토끼, 조랑말이 있습니다. 또한 바비큐에는 미스터 불과 미스터 피그도 있습니다. 이 둘은 전 세계 바비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대표합니다. 이 동물들이 모이면 어떤 바비큐가 될까요? 생각만 해도 불편하죠. 이 프로그램을 본 사람은 아빠 돼지가 뛰면 땅이 흔들리는 걸 알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런 작은 지진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알겠어요. 등장인물들이 돼지인 건 알지만 아빠 돼지는 미스터 포테이토 다이어트로 살 좀 빼야 해요. 계속 저러면 마을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페파는 조지의 누나이고 조지는 분명히 페파보다 훨씬 어립니다. 그런데 둘이 같은 반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마도요. 조지는 영재라서 또래보다 학교에서 앞서가고 있어요. 조지는 교실에서 페파처럼 모든 걸 할 수 있어서 아마 작은 돼지 천재일지도 몰라요. 또 다른 이론은
페파가 학습장애로 몇 학년을 유급했다는 것입니다. 이 쇼는 이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해석에 맡깁니다. 동물 가족들은 모두 언덕 위집에 살고 있어요. 이 쇼 제작자들은 집을 아이들 그림처럼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그렸다고 했어요. 제작자들은 아이의 시각에서 쇼를 만들고 집을 가파른 언덕 위에 짓는 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언덕 위에 집을 가진 것은 아니에요. 토끼 가족은 언덕 앙굴에 살고 있어요. 토끼 아이들이 페파의 집에 오면 리처드 레빗은 계단이 무서워서 울어요. 레베카 레빗은 집에 계단이 없다고 말해요. 다음 날 페파와 조지는 토끼네 집에 놀러 갔다가 토끼 가족이 땅속에 산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요. 침실에 가려면 흙 터널을 기어가야 하고 먹을 건 당근뿐이지만 그걸 좋아한대요. 그런데 왜 토끼 가족은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요? 이 마을은 토끼에게 편견이 있나요? 좀 이상하네요. 미스 레빗의 여러 직업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왜 그녀는 그렇게 많은 일을 할까요? 미스 레빗은 헬리콥터 조종사, 점원, 살서, 버스와 기차 운전사, 아이스크림 장수, 재활용센터 운영자, 매표소 직원 등 다양한 일을 한다고 해요. 그 당근엔 뭐가 들어있길래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일부 시청자는 미스 레빗이 복제됐다고, 또 어떤 이는 결혼과 미혼에 대한 메시지라 생각해요. 미스 레빗이 땅속 굴에 살아야 한다는 우울감을 보상하려고 일 중독자가 된 걸 수도 있어요. 다른 모두는 언덕 위에 집이 있잖아요. 우린 추측이지만 시스템이 토끼들에게 불리해 보여요. 이 쇼에서 이상한 점은 일부 동물이 그냥 평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원오리나 금붕어처럼요. 페파피그와 친구, 가족들은 모두 말을 하고 인간처럼 행동해요. 왜 어떤 동물만 인간처럼 행동하고 다른 동물들은 평범하게 행동할까요? 이건 말하는 감자처럼 혼란스러워요. 페파피그 만화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미해결 질문은 포식 동물들이 그 세계에서 어떻게 먹고 사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조지가 아플 때 가족이 닥터베어를 부르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또한 곰은 자연에서 가장 큰 육식동물 중 하나입니다. 귀엽고 통통한 아기 돼지들로 가득한 집은 그에게 좋은 기회였지만 그는 단지 의사일 뿐이었고 돼지 가족의 집에 갔습니다. 조지가 감기에 걸렸다는 건 모두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죠. 닥터베어 외에도 아빠 돼지는 늑대 가족집 설계를 맡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3마리 아기 돼지 이야기에 빠른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늑대는 세 형제를 저녁 식사로 먹으려 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 둘 외에도 페파의 도시동물원에서 일하는 사자와 악어도 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 중 마담 가젤만이 사나운 동물들에게 겁을 먹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질문은 이들이 매일 무엇을 먹는지입니다. 결국 채소를 먹나요? 그렇다면 채소와 과일만 먹는 이들이 미스터 포테이토나 블루베리를 먹으면 다시 육식동물이 될까요? 정말로 이 프로그램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영상이 끝났고 언제나처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